자, 교재 155페이지예요. 소유권입니다. 자, 1번이에요. 1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했죠.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그 물건을 조심조심해서 다루다가 넘겨줘야겠죠. 즉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건네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니까 조심조심해서 다루다가 그 다음에 돌려줘야겠죠. 이 조심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최대한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그러죠. 자기가 당의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할 때 타인의 물건을 자기가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한다든가 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그 물건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선관주의 의무, 최선을 다해서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해서 조심해서 다루다가 그래서 사용하다가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서요 소유자의 경우는요, 소유자, 소유권자. 소유권자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관리 의무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선관주의 의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 관한 내용이 쭉 되어 있는데 4번 한번 볼까요? 상린관계와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잖아요.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비교입니다.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접할 필요가 없죠. 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인접할 필요가 없어요. 인접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상린관계는요, 상린관계에 따라서 나오는 권능이 상린권이에요. 상린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해요. 사유권의 내용이란 말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이거죠.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이것은 독립한 물건이죠. 용의물건으로서 독립한 물건이 아니니까 이 상린권이라는 권능은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역권은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동산 물건이잖아요. 승력지라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타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성립하는 물건이니까 등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의 항구성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겠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의물건이니까 소멸시효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죠. 이런 내용이 상린관계와 지역권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에는 5번 지문에 보시면 상린관계는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야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6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자, 우리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로서의 도랑, 이것은 공유로 추정합니다. 공유로 추정, 공유물이라는 것이죠. 공유물로 하지만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겠죠. 따라서 1번은 옳다. 2번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인수 의무라 그래요. 관습법상 인수 의무. 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3번 토지 소유자는 첨한 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한다. 이거는 타인에게 자기 건물에서 물이 첨한 물의 끝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옳다. 4번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 미터 이상, 그렇죠? 반 미터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거리를 둬야 합니다. 옳다. 5번 토지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이거는요. 경계 위에 경계표나 담의 설치권이 있죠. 담 설치권이 인정됩니다. 인접한 토지 소유자 사이. 그러면 서로 간에 서로 이러한 권리가 있는다니까, 권리가 있는다면 서로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죠. 서로 담 설치하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면 권리가 인정되면 서로 간에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나머지 상린관계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봐 두시고요. 8번 하나 더 보죠. 8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자, 1번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자,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 그러니까 담장을 설치할 때 설치 비용, 담의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으로 부담합니다. 다만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경계 확정을 위한 측량 비용이 있죠. 이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그 비용을 분담합니다. 면적 비례하여. 여기는 절반. 자,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1번. 설치 비용은 절반으로 부담하고 측량 비용에 관해서는 토지의 면적 비율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1번 잘 봐두셔야겠죠. 자, 2번에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함으로 인하여 갑의 공로에 접하지 못하는 경우, 자, 여기에 2번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보상을 해야 하는 유상이 있고 보상이 필요 없는 무상인 경우가 있어요. 유상 주의 토지 통행권, 이게 원칙이죠. 일반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게 되면 그 토지 소유자한테는 통행하는 사람이 보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상이 있는 관계가 원칙입니다. 이걸 우리 민법에 219조에서 규정해놨죠. 그런데 보상이 없는, 할 필요 없는 무상인 주의 토지 통행권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죠. 그 첫 번째는 공유물이 분할됨으로 인하여 도로에 접할 수 없게 된 경우와 토지 1필지였는데 그 1필지 일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일부 양도에 의하여 분필해서 팔았을 때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도로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분할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여기에서는 공짜, 무상이다 이렇게 하겠죠. 이것은 우리 민법 220조의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조문도 봐두시고요. 따라서 2번은 옳은 질문이죠. 분할로 인한 경우니까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는 무상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 3번.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자기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관계 있겠죠. 4번.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여수급여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토지에서 사용할 만큼 사용하고 잉여물이 남았다. 잉여물, 남은 물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물은 나한테 좀 주세요. 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여기에도 상린관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다 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에게도 전세권자에게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인지사용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인지사용 청구권, 이게 인정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소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반환 제거 예방 청구. 이것을 우리는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옳은 것을 냈습니다. 자, 1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의 경우는, 자,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 아직 소유권 못 취득했죠. 자, 소유권이 없다면 이 매수인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자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자, 우리는 물권자 청구권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자 청구권, 이 물권 청구권은 소유권이 있어야 나옵니다. 이렇게 운명을 같이 하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반환 제거 예방 청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소유권이어야만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관련지어 나올 수 있다. 1번.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2번.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견효된 후 이에 기초하여 저당을 설정된 경우 소유자는 보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유권자가 여기 있습니다. 본래 소유자가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무단으로 이렇게 한 경우에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보존 등기는 했으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여전히 여기에 있죠. 이 사람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 무단으로.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소유권은 갑한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존 등기를 한 을이 이 보존 등기에다가 제3자한테 돈을 빌려 쓰고 이게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설정했다 라고 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보존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전부 무효인 등기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소유권 내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 그렇죠? 물권 청구권에서의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이 중에서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성질이죠. 요 성격이. 따라서 2번 소유자는 보존 등기 마소를 청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3번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 갑이 병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했다. 자, 갑은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병에게 소유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병한테 넘겨줘 버리면 이 갑은 더 이상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인정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물권 청구권이 이렇게 행사돼야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물권 청구과 물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운명을 같이 한다 했어요. 이거와 이것은 운명을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병이 소유권이 되겠다면 물권 청구권은 이제는 병이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3번 갑이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은 상실한다라고 해야겠죠. 인정할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 4번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자, 갑은 소유자는 맞습니다. 그죠? 소유권 등기를 아직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소유권은 갑이한테 있습니다. 갑,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하고 난 후에, 자, 을이라는 사람은 미등기 상태로 당해 부동산 토지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가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했죠. 이렇게 다시 병한테. 그러면 대금을 받고 이 토지를 받은 토지를 이렇게 넘겨줬고, 매도인인 갑은 매수인한테 넘겨주고, 매도인 갑은 다시 매수인한테 토지 인도해줬다면 이 매수인 병의 점유는 적법한 근원에 의한 점유죄죠. 적법한 점유에 근거한다. 이래 되겠죠. 따라서 갑이 설령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라 하더라도 이 소유권에 의해서 적법한 점유를 할 수 있는 병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식에 반하죠.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병의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을이 점유 사용하는 것 같죠. 여기 사용, 점유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유는 성질이 그죠. 따라서 을이 가지고 있던 이 점유 상태를 병이 가져와서 을의 사용 수익권을 여기에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용 수익권도 역시 적법한 사용 수익권이기 때문에 갑은 오히려 이 소유권을 병한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을한테 넘겨줘서 을이 병한테 소유권 넘겨줌으로써 병이 소유권 취득하게 해야 될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반환 청구권은 신의치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네요. 자, 그 다음 5번 질문. 갑소유 건물에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된 후 병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 경료되었다면, 자, 갑의 소유권 등기상에 을군안에 여기에 을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것은 불법 등기예요. 불법적으로 했어요. 그럼 이것은 저당권 없는 등기죠. 그럼 이 전체가 뭐예요? 무효인 등기다. 이래야 되겠죠. 여기다 했어요. 근데 이 등기에 기초해서 병한테 이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넘겨줬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죠. 공신력이 없으므로 이 사람은 저당권 없는 상태의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전부 무효인 등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소유권은 이 소유권을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이 등기, 을의 등기와 병의 등기가 전부 다 무효인 등기로 침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권에 의해서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소 청구권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병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5번 옳은 질문이다. 자, 그 다음에 점유부 시효 취득에 관한 내용인데요. 12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부동산의 점유부 시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점유부 취득 시효 또는 시효 취득. 여기는 민법 245조 1항에 있습니다. 1항에. 여기는 20년간 점유를 계속해야 되고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되고 이 점유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갖추면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렇게. 자, 1번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 개시 소급표죠. 점유 시효 취득은 소급표가 있다. 언제 소급하냐? 점유 개시한 때로. 그러니까 20년 전에 여기 점유한 때 있죠. 요 시점으로 개시합니다. 소급합니다. 소급표가 있다. 이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한테 부당 이득 반환 청구도 못해요. 반환 청구권도 안 된다. 또 반환 당해 부동산의 반환 청구권도 안 된다. 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그죠?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지금까지 사용한 거 시효 완성했으니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또 당해 부동산 반환 청구도 못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의 소유 등기를 반환받을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이 청구권을 소유자한테 행사하면 소유권을 등기하는 순간 이 소유권자 되는 시점 언제냐 하면 바로 언제예요? 점유 개시한 대로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자, 2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에 우리는 점유 계속 추정이죠. 점유 계속의 추정, 자주 점유 추정, 평온 점유 추정, 공현 점유 추정하죠. 따라서 우리 추정, 점유의 추정력에 의해서 6가지 있었어요. 자주 점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선의 점유, 계속 점유, 적법 점유 추정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 추정되죠, 이게. 따라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 처분하여 점유 상실하면 즉시 소멸한다 했는데 3번 보시죠. 3번 시효 완성자가 자기가 미등기 상태로 처분했다. 미등기 하에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처분한 경우에는 자기가 당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이익을 시효이익 포기를 한 것이 아니죠. 시효이익 포기로서의 점유 상실이 아니니까 해선 이 완성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이 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계속 존속합니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죠.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따라서 3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자,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시효 취득자는 그 등기 명의자한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여기에 시효 완성자는요. 자, 상대방 누군가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이전의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고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는데 이 상대방이 되는 사람 누구냐라고 하면 이렇게 했죠.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다 이렇게 했죠. 시효 완성될 때, 즉 이 말은 20년이 딱 되는 순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죠. 이 사람한테 등기를 소유권 내놔라 하는 청구를 해라 이 말이죠. 채권 청구로서. 따라서 시효 완성한 이후에 완성 후 완성자가 등기를 청구하기 전에 이 상대방 소유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줘 버려 팔았다. 매도 처분했다. 매매해서.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그럼 이때는 시효 완성자는 제3자한테는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채권의 청구권으로서 등기의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요 시점에 있는 소유자예요. 이 사람 외에는 소유권 등기 내놔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로부터 유효하게 거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 사람한테는 이 등기 청구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행사 못한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때는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5번 부동산 명의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자주 점유 추정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주 점유해야 되죠. 자주 점유. 그런데 5번에요.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입니다. 소유 의사를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이 명의수탁자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점유부 시효 취득의 사례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17번) 문제. 갑은 을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 이것을 A 부동산이에요. A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는 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갑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계속 점유를 해왔다 이 말이죠. 당의 A 부동산을. 그래서 갑은 시효 완성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후에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시효를 원인하는 소유권 등기가 교환되기 전에, 자, 이 등기가 갑한테로 넘어오기 전에 A 부동산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병에게로 이전했다. 자, 시효 완성 후. 자, 완성 후에 을로부터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 설명 중 판례해야 할 때 옳은 거 선했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이 병한테로 넘어왔을 때입니다. 자, 1번. 갑은, 시효 완성자 갑은 을에 대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한다. 자,
이 시효 완성자가요, 당해 목적물을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점유 중이면 어떻게 해요?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 시효 완성했으니까 이렇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점유를 하러 계속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채권의 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하죠. 따라서 1번은 틀렸다. 자, 2번. 후에 어떠한 사유로 을에게로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면, 자, 여기에 이 소유권이 다시, 자, 병 앞에 있는 소유권 등기가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지만 을에게로 다시 소유권 등기가 이렇게 이전됐어요. 이전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갑은, 시효 완성자 갑은 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겠죠. 왜 가능하겠죠? 따라서 2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 위에 있는 갑이 당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 등기 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존속하기 때문에 을에게 어떤 사유로 다시 등기가 이전되면 갑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을이었잖아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거죠.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게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게 바로 여기 을이었잖아. 을. 그러니까 을한테 소유권 오는 순간에 등기 청구를 행사하면 된다 이거죠. 옳다. 자, 2번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옳다. 3번. 갑은 병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다. 자, 병이 소유권 등기를 가져오는 순간은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가져간 적법한 소유자,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면 그때는 여기에 갑은요, 갑은 을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이 청구권은 채권적이잖아요. 채권 청구권. 따라서 을한테 맹세할 수 있는 거죠. 갑은, 시효 완성자 갑은. 따라서 이 권리를 가지고는 이렇게는 주장할 수가 없죠.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병한테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겠죠. 자, 4번. 갑은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점을 기간이 완성된 때는 병에 대해서도 시효치를 주장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이렇게 했죠. 2차 시효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되죠. 즉 시효 완성 이후에,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 변동이 생겼죠. 그래서 병에게로. 그러면 이때는 소유자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았어요. 새로운 2차 시효 완성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인정. 이게 판례죠.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4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시효 완성을 인정합니다. 5번.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 없이 무관하게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여기 5번에요. 갑의 을에 대한 대상 청구권이란 것은 반드시 갑이 사전에 이미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난 후에 그때 을이 타인에게 병에게 처분하여 대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대금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따라서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후에 이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서 병한테 소유권 넘겨줬어야 합니다.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갑이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인 을한테 했어야 됩니다.
후에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금을 받았다고 하면 그 대금은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가능하다. 따라서 대상 청구권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권리를 먼저 시효 완성자가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한테 권리를 행사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 등기부 시효 취득을 한번 보죠. 등기부 시효 취득. 우리는 이것은 민법 245조 2항에서 등기를 근거로 해서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는 10년간 계속 소유요소로 평온하고 공연하고 선의이고 무과실로 당해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의 명의자로 존재하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이때 이 점유의 모습은, 점유자의 점유의 모습은 10년간 점유를 자주, 평온, 공연, 선의이고 무과실로 이렇게 점유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10년간 점유가 계속 추정되죠. 추정되고 자주 점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선의 점유 전부 다 추정되죠. 이게 추정되고 무과실 점유만 추정되지 않으니까 이 점유자 시효 완성, 등기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기는 무과실 점유라는 요 사실을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야 되죠. 입증하고 그러면 자기 명의로 등기가 존재하기만 하면 소유권 취득해버린다. 그리고 소유권자가 되는 시점은 과거 점유 개시한 때, 그때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소유권 등기는, 요 등기는요, 유효한 등기든 무효인 등기든 다 등기부 시효 취득이 허용됩니다. 다만 제외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로서 무효 등기가 되는 경우죠. 이 대표적인 게 후보존 등기가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것은 제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보존 등기는 등기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속인의 경우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등기로서 이걸 가지고서 등기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만 자기 소유 명의가 없어도 등기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등기부 시효 취득의 요건에 관한 해석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 한번 보죠. 1번. 취득 시효 기초가 되는 전자의 등기는 적법 유효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유효할 필요가 없다. 옳다. 2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결정된 경우 뒤에 결정된 무효인 보존 등기나 이에 터잡아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부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죠.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 무효 등기, 보존 등기나 여기에 기초한 소유권자 등기, 이 전부 다는 무효인 등기죠. 전부 다 이것도 무효요, 이것도 무효. 이것은 등기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3번. 등기부 시효 취득으로 소유권 취득한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야 있으는 간고. 이걸 뭐냐면 등기의 승계라고 합니다. 등기 승계를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의 등기는 반드시 시효 완성자 자기 명의로 10년간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소유자 명의의 등기, 소유자 등기를 그 기간을 자기 소유 등기 기간과 합산해서 10년이 되면 되죠. 따라서 이 10년은요, 이 10년이라는 것은 점유 기간 10년,
등기기간 10년 해서 각각 10년을 요구합니다. 각각 10년. 이때 이 등기기간은 산정할 때는 등기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 판례 태도요. 4번 점유자의 선의는 출연되므로 다투는 자가 점유자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지만 무과실은 그렇죠. 이거다 그죠.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선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이 되지 않으니까 점유자 스스로 즉 시효완선자 스스로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옳다. 이게 4번입니다. 4번. 5번 선의무과실 및 평온연하게 자주 점유해야 하는데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 있으면 촉하고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무과실이란 것은 점유 개시할 때 자주, 평온, 공연, 선의무과실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선의무과실도 전부 다 점유에 관한 문제죠. 점유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 면에서 5번도 옳은 지문이다. 이게 되겠죠. 따라서 19번 문제를 쭉 정리해 보시면 점유부 시효취득, 등기부 시효취득 중에서 등기부 시효취득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안에서의 판례 내용을 총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첨부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